이런 행동을 좀 해보셨다면 상대가 여러분을 꼴불견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력에 꿀칠하는 체형 꿀발러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헤드헌팅 하면서 만난 후보자 중에 참 꼴보기 싫은 후보자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꼴보기 싫다고 해서 적당한 서비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채용 어렵겠구나, 이 후보자 많이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추천하기도 싫어요. 이 사람 잘할 수 있을까? 어차피 좀 추천해봐야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 고객사의 욕먹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헤드헌터한테 전화 받고 이런 행동을 좀 해보셨다면 상대가 여러분을 꼴불견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 전화를 받자마자 연봉 얼마 줘요? 라고 물어보는 후보자입니다. 물론 연봉이 궁금하실 테지만 이런 분들 만나면 지금 하는 일이 참 별 볼 일 없구나, 본인 커리어 발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좀 수준 낮아 보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채용의 기본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하여튼 포지션을 제한할 맛이 딱 떨어집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연봉은 채용 과정을 통해서 책정이 되는 거고, 그 책정되는 요소들이 채용사의 니즈, 그러니까 채용의 시급성, 중요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연봉 테이블, 그 다음에 후보자의 역량, 인터뷰 결과, 그 다음에 후보자의 현재 연봉, 최종 연봉에 따라서 변화하는 요소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은 절대로 미리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연봉 얼마 줘요?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연봉 협의할 때나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누가 그러던데, 친구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 이런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정말 채용하기 싫어지는 유형입니다. 여러분들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누구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헤드헌터는 본인 이름을 걸고 고객사와 오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얻어진 그 정보들, 믿을만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채용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그 출처도 모르는 그 정보, 정보 수준도 아니죠. 그 소문을 가지고 저희가 주는 그 정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누구 아는 사람이 주는 정보들, 그 소문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정보를 맞이하게 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좋은 정보, 최대한 믿을 만한 정보 주고 있으니까 어서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의심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미팅을 거절하는 분들입니다. 자, 만나자고 하면 채용 진행하기에 앞서서 헤드헌터는 후보자를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잘 파악하는 거고요. 좋은 채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자, 만나자고 하면 왜 만나냐, 만나자고 하는 헤드헌터 없었다 이러면서 미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미팅을 제안하는 제대로 일하는 헤드헌터를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좀 꼴불견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하고 안타깝죠. 모르는 분들이니까 본인 중요한 이직, 채용을 결정지는 그 순간에 만나기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대충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사실 그런 분들은 꼭 만나려고 합니다. 무조건. 그래야 왜 헤드헌터와 미팅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어떤 헤드헌터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 헤드헌터가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헤드헌터 분들 만나서 좋은 정보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 이거 어려운 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채용 계약서의 회사 규정에, 인사 규정에 벗어난 계약상 기재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용 계약서에는 확실한 상황, 변동 가능성이 아예 없는 내용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급, 인센티브죠. 그런 부분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 내년에 승진을 약속한다, 혹은 내년에 어떻게 해준다 등의 후보자 개인에 국한되는 변동사항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계약사항을 계약서에 꼭 기재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 보면 나만 특별 대우해달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좀 어린강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입사하실 거면 회사와 본인의 능력을 믿고 회사가 추구하는,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채용 계약서의 형태를 변동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걸 믿고 입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째 유형. 퇴사 노티스를 한 이후에 현재 재직 회사에 잡혀가지고 이직을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앞서 제가 영상에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노티스를 했다고 하면 무조건 이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기타 유형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스토어 채용도 많이 하는데요. 종종 이 스토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브랜드에 좋은 제안을 드리면 단순하게 어떤 일이 아니라 사무직 하고 싶다, 사무직 희망한다, 뭔 일을 하든 사무직 하고 싶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무직 하고 싶냐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사무직이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무직이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일이 현장직하고 사무직 둘로만 나눠져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사무직이든 뭐든 간에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 앞으로 내 꿈과 비전에 맞닿아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무직 이런 타령은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헤드헌터나 채용 관계자 분들께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전에 꼴불견으로 분류되어서 저평가받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